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ISA 계좌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면 ISA는 노후 생활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도 노후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속도로 선진국은 되었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노후 준비 상태가 거의 최저 수준이고 자본 교육도 굉장히 적으며 노후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등 다양한 불명의 타이틀을 안고 있습니다. ISA 계좌 운영 전략 두 번째 편입니다. 이전 영상의 1탄 핵심은 약 4천만원 배당 투자 금액까지 부과되는 배당세 15.4%에 대한 배당 세금을 0원으로 만들어버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ISA 계좌 2탄에서는 세액공제 제도, 이것도 소중한 우리의 노후 배당금을 모아가는 것에 더 증폭시키는 스킬 중에 하나죠. 비과세로 절약을 해서 배당주를 더 모아가고, 두 번째 혜택인 세액공제도 환급받고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해서 배당주를 더 모아가면 됩니다. 그냥 온갖 스킬 다 써서 얼마나 55세까지 많이 모아가느냐가 관건이겠죠. ISA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얘기를 꺼냈으니 추후 영상에서 정리해서 공유드릴 IRP와 연금저축계좌 핵심도 잠깐만 전달을 드리면, ISA 계좌와 병행 활용을 위해서 결국 둘 다 핵심은 알아야 합니다. 23년도에 들어오면서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가 기존 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노후 장려 혜택을 강하게 미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새로운 것과 변화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될 단점들만을 생각하면서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못 빼는 게 아니냐, 이런저런 돈을 토해내야 된다, 이런 단점들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것은 뇌의 강력한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보면 매우 억울한 일이기도 한데요. 누구는 이 세금을 낼 것 다 내고, 누구는 그 세금을 환급받아서 확정소득으로 환급을 받아서 노후를 더 준비해가는 셈이 됩니다. 매년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의 혜택들을 놓치면 놓칠수록 매년 빈부격차가 가속되겠죠. 이것이 1년, 2년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사실 1년, 2년 단위로도 무시 못할 격차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지나가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나오던 부분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세액공제란, 이것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결국에 ISA와 이 IRP 그리고 연금저축, 이 삼총사 활용의 꽃은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반드시 습득해야 할 필수 스킬입니다. 이것은 소득공제와는 달리 100% 확정 수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정말 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물론 노후 장려 이 혜택의 특성상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무려 10% 이상의 확정소득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정소득에 대한 연간 한도 금액을 알아보면 기존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900만원까지만 이제 한도 천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를 16.5%로 대입을 했을 때는 148만원을 실제 2월달 또는 3월달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딱 입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또다시 배당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148만원이라는 금액을 배당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앞서서 1탄에서 소개드렸던 서민형의 경우 61만원까지의 배당 비과세와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900만원에 대해서 이제 소득 기준에 충족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고소득자는 13.2%라는 부분을 환급을 해주는데, 이 또한 118만원이라는 금액을 배당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세금으로 납부하고 끝날 돈을, 누군가는 이렇게 10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돈을 환급을 받아서 배당 재투자를 또다시 황금 거위를 매입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매년 위에 소개드린 금액을 비과세로 절약한 금액을 배당주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 노후 배당 연금을 모아가는 스노우볼 굴리기 장기전 게임에서 현저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누구는 세금을 다 내고 누구는 그 세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셈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기존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시고 주변에서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혜택이 큰 건 알겠는데 좀 아쉬웠죠. 이렇게 좋은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 확정 수익을 얻는 건 또 없을까 고민하시던 분들이라면 이 혜택이 ISA 이번 2탄에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RP와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금액이 23년도부터 9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굉장히 청장이 막혀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금액이기도 했죠. 그런데 ISA 계좌를 활용한 노후장려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개별 국내 주식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 이 세액공제 활용 금액이 더 증액이 된 셈인데 이것은 ISA 계좌 개설 후 만기 3년 차에 계좌를 해지하여 IRP와 연금저축 계좌로 금액을 더 납입할 수 있는 스킬도 존재합니다. 기존 세액공제 한도에 플러스 알파로 ISA 계좌에서 IRP 계좌로 이관시킨 금액 중에서 3천만원 한도까지는 10% 금액인 3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이 300만원에 대해서 16.5% 환급을 해주고 있어서 49만 5천원이라는 세액공제 환급 금액을 추가로 얻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년 주기 금액이라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전 1탄에서 소개드린 ISA 계좌를 활용한 배당금 비과세도 활용을 하시면서 또 플러스 알파로 3년 주기로 보너스 삼아서 세액공제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스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뭔 말이냐, 세금 관련 용어는 굉장히 생소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아직 이 추가 세액공제 부분은 잘 모르거나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계신데요. 앞서서 추후에 더 말씀드릴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가 23년도에 이제 9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연간 16.5% 세액공제 환급을 받으면 148만원을 돌려받아서 배당 재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득 기준이 고소득자 기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료를 적용받아서 118만원을 환급받아서 배당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ISA 계좌가 추가되면서 배당금 비과세 운영을 하시다가 3년차가 되셨을 때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부분이죠. 3천만원까지 한도를 10% 세액공제로 적용받아서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16.5%를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49만 5천원까지를 또다시 배당 재투자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스킬입니다. 여기서 IRP와 연금저축 계좌도 마찬가지이고 이 ISA 계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주변 지인분들도 난 이사를 하거나 집을 마련해야 하거나 이렇게 급하게 돈 쓸 일이 많아서 좀 애매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마찬가지였는데 이것은 장단점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높지만 예를 들어서 5%에서 7% 정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1순위로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만 이렇게 천장이 막혀 있는 것이죠. 세액공제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초강력 국가지원 제도인데 납부한 세금이 있기만 하다면 이를 활용하여 13.2%에서 16.5%를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가 대체 어디 있을까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계셔서 꾸준하게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수치의 확정 수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세액공제 측면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께 운영 팁으로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납부를 해서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연도 2, 3월에 세액공제 환급을 받는 경우보다 예를 들면은 12월에 한 번에 예를 들면은 비상금을 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보유를 항상 하시는 분들께서는 12월에 납부를 하셔서 세액공제를 2, 3월에 챙겨가시면 연간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빨리 환급을 받아서 배당주 재투자를 이어가시는 쪽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사실 2순위로 밀리는 ISA 추가 활용 부분은 3년 단위 4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추가된 강력한 국가 지원, 그리고 이 ISA 계좌도 세액공제 측면에서의 팁을 좀 말씀드리면 3년 단위 3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분을 좀 잘 쓰시려면은 세액공제 팁으로 1년 차에는 계좌를 개설해 두시면 한도가 2천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때는 계좌만 만들고 5만원 10만원만 납부를 해 두셔도 2년 차에 다시 한도 금액은 4천만원으로 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액공제가 만약에 좀 목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년 차에 좀 목돈을 한 번에 이체하셔서 3천만 원을 채워두시기만 한다면 만기 때 이제 계좌를 해지해서 세액공제 한도인 3천만 원까지만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자, 2탄에서 ISA 계좌의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까지 활용을 한다면 누구는 세금을 또 다 내고 누구는 그 세금으로 또 노후를 더 준비해가는 셈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RP와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인데 이 세액공제 외 1년간 금액까지 이제 총 계산을 하면 연간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막혀 있습니다. 즉 이 금액까지만 배당주 ETF 또는 맥쿼리 인프라 같은 선택들을 하면서 55세까지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스노우볼을 굴려갈 수 있는 것이었죠. 즉 천장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ISA 계좌를 추가 활용하여 연간 배당 투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막혀있던 부분을 나라도 세금을 무한정 비과세로 적용해 줄 수는 없겠죠. ISA 비과세와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서 3년차에 세이브한 금액을 원기옥을 모아서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 금액을 더 납부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추후에 공유드릴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즉 ISA와 추후 IRP 계좌, 이 두 계좌를 병행한다면 연간 1,800만원까지의 금액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영하면서 55세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고, 그리고 ISA 계좌를 개설하시면 첫 해 연간 2천만원에서 3년차까지 6천만원까지가 세이브가 될 텐데 원기억을 모아서 이 금액을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 더 납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당 투자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시려는 분들이거나 기존의 개별 주식과 국내 개별 주식과 배당 ETF 등의 투자를 병행 선택 중인 투자자 모두 이 혜택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게 천장이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금 비과세도 양쪽에서 챙겨가고 세액공제도 양쪽에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니 좀 복잡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몇 번 이것을 보고 네이버나 블로그를 서칭해서라도 완전히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래에 너무나도 큰 자본 차이가 나고 해당 부분은 추후에 좀 다른 IRP 편에서도 나누어 상세한 편을 준비해서 공유드릴 예정이니 참조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기존 IRP와 ISA 모두 맥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다음 전략들도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노후장려 제도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좀 이것을 간단하게 하나로 좀 퉁쳐주면 좋겠는데, 이 제도들이 좀 순차적으로 좀 써먹을 만하게 활성화가 되어서 연금저축과 IRP, ISA 계좌까지 이런 순으로 나타나다 보니 각각에 대한 이해와 전략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이 ISA 1탄과 2탄을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단계별로 보시며 실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추후 고급편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은 특히 저도 초기에 이 세액공제와 이런 운영 전략이 너무 그 말이 그 말 같고, 특히 이게 제도가 23년도에서도 또 바뀌어서 어떤 자료에서는 23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떤 자료는 또 22년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우 단점들이 떠오르면서 아유 이거 안 해, 어렵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도 존재하는데 노후 대비 제도의 특성상 이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노후 대비 장려 용인이 세액공제만 낼름 받고 해지해서 돈을 빼가지는 못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급할 땐 사실 빼가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조건 16.5%로 토해내야 하기도 해서 고소득자의 경우 약 3% 정도의 손실을 입을 확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점들의 요건들을 명확히 알고 잘 활용하면 큰 장점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급한 돈이 많아 고민되시더라도 좀 일단 계좌는 개설을 하시고
5만원, 10만원이라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추후 활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이버 카페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유드린 고배당주 영상들을 텍스트와 이미지 형식의 원본 자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좀 곤란한 회사에서 활용하시기 좋을 듯 하며, 이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고배당주 시리즈 외에 추가로 실제 투자를 진행 중인 브이로그와 포트폴리오 현황도 준비가 되는 대로 정기적으로 공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